자, 그럼 이런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가짜 거래소 사기는 범인을 잡는 것이 1번입니다. 이 사기 유형의 문제점은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통화를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과 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217% 났다, 수익이 350% 났다 라고 하면서 투자 결과를 보여주는데 막상 출금을 하려고 하면 세금, 수수료,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번 시간 주식 리딩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주식이나 코인 리딩 사기는 대부분 문자나 카톡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카톡이나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접속해서 들어가면 주식 리딩 투자방, 코인 투자방 같은 제목으로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방장은 주식과 코인에 관한 정보를 잔뜩 뿌리면서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방장이 해주는 리딩대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300%, 500%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인정합니다. 고급차나 현금 다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수익이 난 계좌를 보여주면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방장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 드디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한동안 계속 지켜보다가 나도 수익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만 투자해보고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없는 돈 셈 치지 라고 하면서 주식 리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장이 알려주는 그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개인 명의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땡땡 해서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데 주식 리딩 업체에서 알려주는 계좌번호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나면 그 사이트에 투자금이 표시가 되는데 그때부터 리딩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고 단기간에 200%, 350%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초기에 투자금이 작을 때는 출금 신청을 하면 출금이 되기도 합니다. 출금이 되니 왠지 믿음도 가고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상당한 수익금이 쌓여있게 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이 쌓여있게 되는데 출금 신청을 하면 갑자기 출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는 전화번호도 없고 카톡으로만 연락이 되는데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거나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는 해킹을 당해서 풀려면 돈이 든다고 하거나 락에 걸려서 락을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갖은 명목으로 돈을 내야 수익금 전액이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 수수료, 락 해지 비용 등은 모두 거짓말이고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사기 행위입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의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한 사이트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전형적인 가짜 사이트 사기입니다. 다양한 종목으로 유인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상승기면 주식이나 코인을 리딩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요. 부동산이 호황기면 부동산 투자로 유인하면서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고 하면서 금, 석유, 부동산, 코인, 상품권, 원자재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면서 차액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유인하기도 합니다. 아비트리지 투자라고 하면서 유인하는데 모두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가짜 거래소 사기는 범인을 잡는 것이 1번입니다. 이 사기 유형의 문제점은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통화를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 성별 등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톡 아이디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의 정체부터 밝혀야 하는데 개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내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그 은행 계좌는 대포통장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법률 용어로 적금 매체라고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를 양수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포통장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선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대포통장을 판 사람을 조사하면 대포통장을 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포통장을 산 사람은 결국 그 대포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 또는 ATM기를 통해서 돈을 인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수익한 계좌를 찾아내서 조사하거나 은행 창구, ATM기의 CCTV를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범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현지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서 주범을 검거해야 됩니다. 주범이 검거가 되면 사기죄 또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범은 거의 실형 선고 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피해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소를 한 이후에 공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 되면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사기꾼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사기꾼의 신상을 알게 되었고 그 사기꾼의 재산을 혹시 알게 되었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이트 사기의 경우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대포통장 명의자든 대포통장 양수인이든 수거책이든 주범이든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주식 리딩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고 형사 고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곤란한 사항에 처하신 경우에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